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건강을 위해 마라톤이나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또는 스피닝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운동들이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강도 유산소 운동은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운동 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조직 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는 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강도 유산소 운동과 활성산소 증가의 원인에서부터 손상 방어 전략까지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최근까지 TV 프로그램을 통해 활성산소가 노화를 촉진하고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꾸준히 소개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활성산소는 왜 발생할까요? 우리 몸은 산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합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산소의 약 97에서 98%는 물로 완전히 환원되지만 나머지 2에서 3%는 불완전하게 환원되어 활성산소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운동 시 에너지 합성을 위해 산소 이용률이 증가할수록 활성산소의 발생도 함께 증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러덱 박사 등의 연구에 따르면 운동 강도가 높아질수록 산소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그에 따라 활성산소 발생량도 많아지며 세포 손상 지표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고강도 유산소 운동에서 활성산소가 증가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토콘드리아 기전입니다. 고강도 유산소 운동에서는 전자전달계에서 전자 누출이 증가해 과산화 음이온과 같은 활성산소가 더 자주 생성됩니다. 즉, 산소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부수 효과로 라디칼 생산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둘째, 염증 기전입니다. 격한근 수축과 기계적 스트레스는 조직의 미세 손상을 유발하고 그 결과 호중구와 대식세포가 손상 부위에 몰려듭니다. 이 과정에서 NAD 산화효소 등의 작용으로 활성산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셋째, 내피 기전입니다. 운동 중 혈류가 재분배되면서 일부 장기와 조직은 잠시 저산소 상태에 놓였다가 다시 회복되는데 이 과정에서 크산틴 산화효소 경로를 통해 활성산소가 증가합니다. 넷째, 카테코라민 기전입니다. 운동 강도가 높아질수록 카테코라민의 분비가 늘어나고 금속 이온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자가산화를 거치며 활성산소 생성이 촉진됩니다. 결과적으로 운동을 통해 증가된 활성산소는 세포 손상을 일으키며 그 지표로서 과산화 지질이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한 과산화 지질은 세포막의 유동성을 떨어뜨려 세포 기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2차 반응을 통해 단백질을 변성시키거나 DNA의 결합해 돌연 변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암 발생과 조직의 퇴행성 변화로 이어지며 노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카와니시 등의 연구에 따르면 활성산소에 의한 DNA 손상과 변이는 유전체 불안정성을 야기하여 결국 암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활성산소의 증가는 암세포나 바이러스 감염세포를 직접 사멸시키는 능력을 가진 NK세포의 수를 감소시켜 면역력 저하 및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리손의 연구에 따르면 고강도 운동 후 24시간에서 72시간 동안 NK세포의 활성과 수치가 감소하며 특히 면역 저하의 창이라는 현상이 고강도 운동 직후에 열려서 바이러스 감염, 염증, 종양 성장에 취약해지는 시기를 만들어 결국 면역 억제 및 암 발생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인체에는 활성산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항산화 방어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효소로는 SOD, CAT, GPX 등이 있으며 비타민 C와 E 같은 항산화 영양소를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꾸준한 운동을 통해 적응이 이루어지면 골격근의 항산화 효소 발현과 활성이 오히려 상향 조절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파워스 등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골격근 내 항산화 효소의 활성 또는 발현을 증가시켜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운동은 과부하, 회복, 적응이라는 선순환 구조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운동 자체가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운동과 불충분한 회복이 문제를 키우는 핵심 요인입니다. 지금부터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강도, 빈도, 볼륨의 배치입니다. 우선 주당 1에서 2회 고강도 세션을 실시하고 나머지 운동은 중강도, 예를 들어 존3 중심으로 채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고강도 세션 사이에는 반드시 48에서 72시간의 회복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양 섭취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탄수화물은 고강도 세션 전후에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글리코겐 고갈은 활성산소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타민 C와 E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E는 지용성 세포막에서 지질 과산화를 억제하고 비타민 C는 산화된 비타민 E를 환원시켜 다시 항산화 기능을 하게 하며 수용성 환경에서 활성산소를 직접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항산화제 보충제를 과잉으로 복용하기보다는 식품을 기반으로 한 섭취가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은 과일과 채소 및 견과류 등을 통해 섭취하고 폴리페놀은 베리류, 녹차 등을 통해 섭취하며 카로티노이드는 당근, 토마토 등을 통해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섭취 시 주의 사항도 있습니다. 고용량 항산화 보충제 상시 섭취는 운동을 통한 항산화 방어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일상 식사로 기본을 갖추고 보충제는 필요성, 기간, 용량을 신중히 결정해 섭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고강도 유산소 운동은 체력 향상에 분명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손상과 면역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항산화 효소와 영양소라는 방패를 갖추고 있고 적절한 강도와 회복을 지켜주면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운동의 강도, 빈도, 회복의 균형입니다. 주 1에서 2회 고강도 세션에 충분한 회복, 그리고 항산화 식품 섭취까지 함께 해주시면 운동은 절대 독이 아니라 최고의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알찬 건강 과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